자, 257쪽에서 질문. 10번이요. 네, 좋습니다. 자, 12번까지 중에 질문.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6번까지 중에서 질문. 13번이요. 아이, 좋다. 13번. 13번. 기본 문제 3번 괜찮아, 승현이? 질문 아니야? 질문이야? 아. 또 16번 참 중요한 문제죠. 네, 교과서 문제인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21번까지가 뭐 약간 증명도 있고 한데 아마 뭐 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혹시 질문? 21번이요. 와! 질문을 해봤어? 오, 좋습니다. 21번 또? 오케이. 자, 빈칸 추론도 저랑 안 풀어봤지만 제가 숙제를 냈던 것 같고, 그죠? 자, 개 중에 혹시 질문? 아니면 저랑 하나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미 했나? 교재 녹았어? 확인했어? 아, 끝냈어요? 지금 뭐 당연히 했겠지만 또 좋아요. 아우션 당연히 했겠지만 이 꼼꼼하게 유승이 언니는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긴 참. 네. 역시나군요. 아, 몰라서.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 해볼까? 알았어. 우리 가연이 했겠지만. 22번 하자, 그러면. 22번 하자, 22번. 어려웠을 수 있겠다. 22번 제가 할게요.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우리 257쪽의 발전 문제 10번 1교시 안에 질문 다 받고 2교시에 지수로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반호. 네. 2주만 힘내자. 네. 어이야.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분까지 배우셨잖아. 오늘은 적분도 좀 낼게요. 자, 발전 문제 10번. 자, 우리가 점화식과 수열에서 기본 접근 패턴이 시험에 뭐라 했어? 점화식과 수열은? 네, 그냥 나열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나열해볼 건데, 자,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런가 봐.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어떤 새로운 수열 B를 정의를 했는데, 자, 우리가 수열 AN만 등차고 B는 잘 몰라요. 그런데 B1이 A1과 똑같대.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그냥 A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대요. 첫 번째가 BN-1 더하기 AN. 전 번째 항이 AN을 더하는 형태. 그리고 요게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래요. 뭐 그런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B N-1이라고 하는 녀석의 AN을 뺀 형태. 자, 요게 N이 3의 배수일 때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B10이라고 하는 게 A10과 똑같대. 뭔가 필요하니까 정보가 주어졌을 거고요. 마지막에 B10분의 B8을 물어봤네요. 오케이. B10분의 B8.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장 이상적인 건 B10이 얼마인지, B8이 얼마인지 알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 어느 항도 숫자 같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러니까 B10분의 B8을 한 번에 구해도 뭐 괜찮은 거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보면 나는 수열 BN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B1을 보니까 B1은 문제에서 A1과 똑같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B2라고 하면 관우야. N에도 몇 는 거지? 2요. 2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위로 갑니다.
그러면 B2는 B1 더하기 A2네요. 근데 B1이 A랑 똑같으니까 그럼 B2는 A 더하기 A2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는 얘 역시 A 플러스 D라고 넣어도 되는 거지만 일단 좀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B3 어떻게 될까? 1이라고 좀 해놓자. 자, 그럼 B3이라고 하는 건 n에다가 3을 대입한 거니까 요로 가고 밑으로 가면 B2에다가 A3을 빼는 거네요. 자, 그러면 B3라고 하는 건 B2에서 A3을 빼는 건데 B2라고 하는 건 위에 있었으니까 A1 더하기 A2가 B2인데 거기에서 A3를 빼는 거네. 좀 더 적어볼게요. 자, B4 n에다가 4를 대입한 거고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우리는 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B3에다가 A4를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A1, A2, 그 다음에 빼기 A3까지 한 다음에 다시 더하기 A4야. 쓰면서 감을 좀 잡으시면 되는데 B5 볼게요. 자, 그럼 B5라고 하는 녀석은 자, n에다가 5를 대입한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로 들어갈 거라서 그럼 얘는 B4에다가 A5예요. 자, B6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다가 6을 대입한 거고 3의 배수니까 밑으로 들어갈 거라 얘는 B5에서 A6을 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약간의 좀 느낌을 잡으시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3의 배수면 결국 빼기로 들어가네. 자, 그래서 B2, n에다 2는 건 3의 배수가 아니었으니까 더하기, B3는 3의 배수니까 빼기, B4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하기, B5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하기, B6은 3의 배수니까 빼기, 이런 식으로 가나봐. 그럼 이런 규칙으로 좀 가다보면 지금 나는 결과적으로 B10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B10이 A10과 똑같다라고 좀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B10을 좀 제가 적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얘는 A1 더하기 A2 그 다음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 자, 더하기 A7 더하기 A8 그 다음에 마이너스 A9 그 다음에 더하기 A10 요 정도 되는 건가 싶은데, 그런데 이 녀석의 결과가 지금 현재 A10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나 뭐 한 거 없고 그냥 대입한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중간에 3의 배수만 빼기네 라는 걸 잘 못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오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이 식을 나는 좀 정리할 건데 일단 A10, A10이 똑같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왔던 요만큼의 결과가 시간 얼마면 돼? 예, 여기까지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 좀 들면 좋냐면 A에는 등차였거든.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미지수로 아마 내가 둘 텐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 하나는 찾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계산은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요렇게 봅시다. 어떻게 해야 좀 느낌이 있으려나. 자, 요렇게 두 개 만나면 마이너스 D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만나도 마이너스 D일 것 같고요. 요렇게 두 개 만나도 마이너스 D일 것 같네. 일단 계산 끝났고, 자, 그 다음에 A1, A4, A7 남았는데 걔는 3A4로 바꿀 수 있겠네. 중앙 내용 쓰면요. 그럼 3A4 마이너스 3D 정도의 값어치가 0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나는 A4라고 하는 녀석이 D였다라는 것까지 잡았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좀 잡아주시면 A4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3D가 결과적으로 D랑 똑같아 닌 거니까 우리는 A 플러스 2D가 0이구나 정도까지 잡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에 관련된 관계식이 하나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B10분의 B8이야. 집중! 자, 우리는 A1부터 A9까지 이루어져 있던 녀석이 0이라는 걸 잡았었거든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B 몇이에요? 네, B9였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B10분의 B8을 물어봤는데
일단 문제의 왈 B10은 A10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내가 빨리 A10으로 바꿉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만 없으면 이게 B8 아니야, B8? 그럼 B8이라고 하는 건 얘만 일로 넘겨주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B8에서 A9를 뺀 게 B9잖아요.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근데 B9가 얼마니까?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B8이라고 하는 건 A 몇과 똑같아? 9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지금 뭐 저처럼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A, 수열 A를 끼고 그냥 가셨으면 뭐 나오긴 하겠다만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에서 공차 9개, A9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8개.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D였다라는 걸 아니까 그럼 얘는 7D분의 6D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 어렵다.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약분을 시켜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뭔가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10번째 항분의 9번째 항을 한 문자로 표현하고 마지막 약분을 처리해 줌으로써 결국 비율로서 답을 내겠다. 이 정도 느낌인 거지. 괜찮아? 근데 어찌됐건 이런 유형의 문제의 그러니까 출발은 대입하면서 나열하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지?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과 추론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왔는데 기본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소금물. 근데 주어진 문제들이 다 교과서 문제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뭐 높진 않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농도에 대한 식과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죠? 이게 꼭 뭐 소금이 아니더라도. 자, 그럼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건 들어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가볼게요. 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안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 농도는 퍼센트다 보니까 곱하기 100 해준 게 농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 플러스 물. 자, 그리고 위에 소금이라고 적은 건 소금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소금의 양을 좀 갖고 오면 가볼게요. 소금의 양은 100 나눠주시고 소금을 곱하면 되네. 따라서 100분의 농도 자, 곱하기 소금물. 자, 요 녀석이 여러분들께서 소금의 양이라는 식이구나 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농도가 10%인 소금물 500g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소금물 100g을 덜어냈대. 그럼 소금도 빠지는 거죠? 잘 섞여 있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물 100g을 넣는다라는 건 100g 빼고 100g 넣은 거니까 희석시킨 거겠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할 때 소금물의 농도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얘들아 개념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네. 잘 들어. 내가 정확하게 식을 세우는 게 좀 애매할 때는, 그리고 새롭게 정의한 수열 같은 경우에 1, 2, 3, 4 넣으면서 규칙을 잡는 형태가 분명히 있죠. 뭐 말하는지 해야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과정을 반복하잖아. 내가 봤을 때 바로 일반화를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 봐봐 승현아, 내가 이 짓을 n번 했었다라고 치자. 그럼 내가 이 짓을 n번 했을 때 가연아, 그때 소금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때 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소금의 양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일단 100g 퍼내고 100g 넣는 짓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시연아. 그럼 소금물은 500g 있었겠지. 그렇겠죠? 농도는 n번 시행했을 때 농도를 AN이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농도는 AN이겠죠. 단위를 굳이 쓰자면 퍼센트일 거고요. 그럼 그때 소금의 양 정도를 제가 구하면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어떡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OAN 단위는 굳이 얘기하자면 얘들아 g이었겠죠? 요 정도 느낌의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난 여기서 뭐 했냐면 시원아, 여기서 꺼냈어요. 몇 g을 꺼냈냐면 100g을 꺼냈어. 100g의 소금물을 꺼낸 거죠. 그럼 100g의 소금물 안에는 얘들아 물만 나온 거 아니잖아. 소금도 같이 딸려 나왔을 거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약간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 이래. 원래 500g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100g을 꺼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소금도 몇 g 딸려와? 5분의 1만큼 딸려오겠지. 다시 소금물이 500g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100g을 퍼냈어. 그럼 전체 5분의 1 갖고 온 거잖아. 근데 뭐 소금은 10분의 1 오겠어요? 아니겠지. 소금도 그대로 5분의 1 딸려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식으로 써도 이래요. 다시 내가 100g의 소금물을 갖고 왔는데 당연히 이 소금물의 농도는 AN이에요. 원래 10%인 소금물을 내가 이만큼 퍼왔어. 갑자기 물이 짜지거나 싱거워지지 않잖아. 그럼 농도 그대로 AN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판단해보면 100분의 농도 AN 곱하기 소금물 다시 100g.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AN g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500g이었는데 100g을 갖고 왔다라는 건 전체의 5분의 1을 갖고 온 거니까 소금의 양도 그대로 5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자, 그럼 요렇게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100g을 퍼낸 만큼 다시 물 100g이 들어간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가 한 번 더 한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AN이라는 퍼센트가 있었을 때 소금물 100g 꺼내고 물 100g 다시 넣으면 그게 그 다음 번에 해당되는 농도니까 AN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다음 번째 농도는, 잘 들어, 100g 뺀 다음에 100g 다시 넣었으니까 소금물은 그대로 500g이야. 그런데 소금의 양이 5AN g에서 AN g이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4AN g 남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바로 일반을 좀 시켜줄 수도 있는 형태의 유형이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면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5분의 4 AN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소금에 비한 농도가 등비 수열을 따랐었구나라는 걸 잡아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농도가 10%였기 때문에 그 다음 농도는 8%가 됐겠지. 그 다음 농도는 거기에 다시 5분의 4를 곱하시면 됐었던 거고, 관계식 잡아주셨고. 승현이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3번도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친절히 나와 있었단 말이야. 밑에 있는 발전 문제 13번을 보면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10리터의 물을 채우는 짓을 반복할 거래요. 바로 맞아? 네. 그럼 봐. 이 짓을 n번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정도 느낌이네요. 자, n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이 AN이야. 그럼 이거에 다시 몇 분의 몇을 버려? 3분의 1. 그럼 몇 분의 몇이 살아있어? 3분의 2가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물 몇 그램 채워? 10리터 채워요. 이게 그 다음번에 할 짓이잖아. 그럼 이게 누가 되면 돼? A에 N 더하기 1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거죠. 이게 관계식이었겠다. A1은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이 좀 어렵죠? 오? 가볼게요. 16번. 현이 주말 잘 보냈어? 재밌게 놀았다며.
기하는 어디까지 했어? 평면이랑 직선 갖고 하는 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까지 했어? 오케이. 평면과 평면 아직 안 했고. 오케이. 자, 16번 봅시다. 후.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대요. 자, 요 녀석의 길이는 1. 자, 요 녀석의 길이는 2. 자, 요 녀석의 길이는 2. 요 녀석의 길이는 2. 요렇게 생긴 타일들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로의 길이가 2.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n 정도가 되는 게 있나봐요. 가로의 길이가 n 정도가 되는 게 있나봐. 자,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타일을 이용해서 덮으려고 한대요. 바닥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런 소리네요. A1 몇 개만 해볼게요. A2, A3, A4 정도가 있었다고 좀 쳤을 때, 그럼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2. 자, 그러면서 가로의 길이는 1.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을 덮는다는 소리고, A2라고 하는 녀석은 자, 한 변의 길이 아이고 좀 위로 올리자.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을 덮는다는 소리고, A2라고 하는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2. 자, 그리고 A3라고 하는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2, 그 다음 이쪽 길이는 3. 요렇게 되는 녀석인 거고, A4라고 하는 녀석은 자, 세로의 길이가 2, 그 다음 가로의 길이는 4. 요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거기 문제를 보면 A1은 1이고 A2는 3이래.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왜 A1이 1이고 왜 A2가 3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1이라고 하면 저거 덮어야 돼. 요거 탈 하나 집어가지고 요렇게 넣는 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A1은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A2라고 하는 녀석은 요런 느낌 아닌가? 이 자식 두 개 갖고 와. 요렇게 덮을 수 있네? 하나. 요거 파란색 하나 갖고 와. 이렇게 덮을 수 있죠? 둘. 근데 왜 3이지? 얘를 요렇게 갖고 와서 요렇게 덮을 수 있나봐. 그래서 3이었나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A1은 1, A2는 3 이렇게 된 거지. 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3은 만약에 내가 파란색을 쓴다라고 치면 요렇게 덮을 수 있고 또는 요렇게 덮을 수 있잖아. 근데 요렇게 덮으면 주황색 하나 들어오면 되고 요렇게 덮으면 주황색 하나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 플러스, 만약에 이제 파란색을 안 써, 주황색만 써야 돼. 그럼 주황색만 쓴다라고 쳤을 때 주황색이 만약에 요렇게 들어가. 그럼 이쪽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 땡땡 있죠? 그럼 두 개가 있겠네? 그지? 만약에 요렇게 들어가면 반대쪽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그럼 몇 개 더 있는 거야? 3개 정도 더 있나 봐. 그럼 A3은 5네요. 1, 3, 5. 그 다음 7. 이러면 너무 빠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다 보면 아마 조금 빡세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이 문제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3개가 있어야 되나 봐. 3개가. 다시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전번째 항과 다음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봐라가 아니라 3개의 관계식을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3개가 묶여서 관계식이 있나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잘 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근데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쌤이 지금 한 칸씩 늘렸단 말이야. 자 그럼 집중. 자 세로의 길이가 2 가로의 길이가 n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에 타일을 채워. 그 타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AN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세로의 가로의 길이가 n 더하기 1. 그 녀석에서 세로의 길이가 2고요. 타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우린 이미 알고 있어. AN 더하기 1이잖아요. 시간 집중.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n 더하기 2였을 때 집중해봐. 내가 타일을 채워요. 앞에서부터 맞춰서 가고 있어. 그럼 맞추면서 가고 있다가 마지막 끝나는 시점을 보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도착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야. 다시 내가 앞에서부터 타일을 채워. 그러면서 딱 왔는데 여기까지 딱 먼저 채워진 거야. 아다리 맞게.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제 두 칸 채워야지 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말투 이해돼? 또는 앞에서부터 타일을 맞추다가 여기까지 도착을 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남은 타일 하나 채워야지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제 말투 이해돼요? 그럼 내 이야기 잘 들어. 만약에 보라색까지 먼저 왔었다라고 치자. 다시 n 더하기 2에 해당되는 가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요 모양에 앞에서부터 타일을 막 내가 채우고 있는데 마침 보라색까지 딱 온 거야.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N 더하기 1이죠. 여기까지 내가 만약에 보라색까지 딱 오면 그리고 나면 이 자식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주황색 하나 이렇게 놓는 거 말고는 없어. 그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AN 더하기 1까지의 방법으로 보라색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황색 하나 채우면서 끝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앞에서부터 타일을 채우는데 여기까지 일단 딱 와서 아다리 맞게 끝난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그 방법까지가 몇 가지야? AN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우리는 여기까지 딱 오면 그 다음 나머지 두 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정사각형 모양 타일 그냥 하나 박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 살펴봤잖아. 그런데 이렇게 채우는 방식은 AN 더하기 1 안에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채우면 이미 그 전에 여기까지 먼저 채웠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AN 더하기 1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AN 더하기 1 안에 없는 게 누가 있어?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지. 그리고 요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있지. 그 두 가지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잘 들어. AN 더하기 2까지 타일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AN까지 온 다음에 요렇게 받거나 또는 이렇게 받으면서 끝나는 거 하나나, 아니면 AN 더하기 1까지 온 다음에 주황색 하나 타일을 더 박으면서 끝나는 경우 말고는 없었을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곱하기 2 더하기 해주면 그게 n 더하기 2 칸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에 타일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됐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사각형 모양에 있는 걸 타일을 채우는데 어찌됐건 내가 이를 마무리하기 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칸을 한 번에 채우면서 마무리하거나 마지막 한 칸을 채우면서 마무리하거나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관계식을 우리가 잡아주실 수 있다. 주원이 괜찮아? 동현이 괜찮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핑이 질문한 21번 보자.
관호가 나보다 키가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근데 이래. 관호가 나보다 키가 커야 되는데 시연이가 시연이가 나보다 커. 근데 미안. 나보다 시연이가 더 큰데 시연이보다 관호가 더 커. 그럼 관호는 나보다 더 큰 거죠. 맞죠? 다시. 관호가 나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 시연이가 나보다 커. 근데 시연이보다 관호가 더 커. 그럼 관호는 나보다 더 크겠죠. 우리가 보통 부등식이 들어있는 수학적 귀납법은 이와 같이 증명을 합니다. 알겠죠? 자, 21번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총 3단계로 증명을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해. 성립함을 먼저 보여주죠. 야, 넣었더니 성립한다, 그지? 그리고 나서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k 더하기 1번째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걸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었죠. 그래서 전번째가 되면 다음번째가 될 수밖에 없네를 증명해주면 첫 번째 n에다가 1 넣었을 때 됐었기 때문에 쭉쭉쭉쭉 앞으로도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맞죠? 자, 문제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n이 2 이상이래. 그냥 시원아.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1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3승 분의 1 플러스 장장장장장장 가고 있어요. 아우, 알았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n의 제곱 분의 1까지 있어요. 자, 얘보다 2 마이너스 n분의 1 이 자식이 더 큼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 n에다가 주거나 몇 넣을까요? n에다 2 넣읍시다. n에다 2를 좀 넣어주면 히터 좀 끌게요. 자, n에다 2를 좀 대입을 해주면 일단 좌변부터 좀 봅시다.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까지 가는 녀석이겠죠. 자, 우변은 2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겠죠. 그러지 않겠나? 그죠? 근데 왼쪽의 값은 4분의 5고요. 오른쪽의 값은 2분의 3, 즉 4분의 6이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 보여줬다, 여러분들한테.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n에다가 과거에 몇 대입할까요? 3. 와, 좋다. k 대입하자. 괜찮으시죠? 네. 자, n에다 k를 대입하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해서 플러스 쫙쫙쫙쫙쫙 가서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 괜찮으시죠? 네. 그 녀석이 요렇게 되면서 2 마이너스 k분의 1. 나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뭐 할 거예요? 가정할 거예요. 이 식은 성립한다라고 칠 거야. 얘는 가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자, 내가 원하는 건 난 이걸 원해요. 집중.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땡 해서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 플러스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해되죠? 나는 저 자식보다 오른쪽이 더 큰 걸 희망해. 누가 더 크게 희망하냐면 2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얘가 얘보다 더 크기를 희망하는 거고 저걸 증명해주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현재 나는 누굴 알아? 이건 알아. 이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꼴을 맞추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양변에 누굴 더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할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는 자 양변에 더해볼게요.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자,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그럼 집중. 나는 맨 처음에 흰색으로 쓴 건 성립한다라고 승현아 가정했고, 거기에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 양변에 똑같은 녀석을 더하는 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봐. 민섭이보다 시연이가 더 커. 그런데 시연이보다 관우가 더 크다라는 걸 뭐 해주면? 증명해주면 관우는 민섭이보다 더 크다라고 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수학적 균합법은 이와 같이 증명을 하는 패턴이 많아요. 구조 이해되지? 그럼 나는 이제 뭘 증명할 거냐? 얘만 증명해주면 돼요. 시연이 이해했냐? 예. 그럼 가봅시다. 자, 요 자식 왼쪽으로 넘길 거야. 싫어. 이 자식 일로 넘길래. 그럼 어쨌든 얘들아, 이 2는 나가리 되는 거 보이죠? 요로 제가 넘겨주면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 넘어가면 K분의 1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수식 정리하는 방법 뭐 있겠어? 통분밖에 없죠? 그럼 통분할게요. K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얘부터 가면 K 더하기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K에 K 더하기 1이 필요할 거고, 요 자식은 마이너스 K가 필요하겠지. 괜찮으신가? 자, 그런데 위에 있던 녀석 보면 K제곱 나가리 2K 빼기 K 빼기 K 나가리. 그럼 분자 다 계산하면 1 나옵니다. 즉 정리하면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이 나와요. 근데 K는 2 이상이 자연수였잖아. 무조건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줬네. 다시 정리할게요. 흰색으로 쓴 걸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었어. 나는 저 녀석을 증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양변에 똑같이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을 더했고, 그러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나는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잖아요. 넘겨서 빼봤어요. 근데 이 식은 딱 보니까 분수식이야. 통분했어. 무조건 자연수니까 0보다 커. 증명 끝. 그럼 전번째 항이 되면 다음번째 항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했고, 이 식은 수학적 균합법으로 성립하는 거지. 승현이 이해돼? 이 패턴 그대로 접근하는 게 발전 문제 22번입니다. 저랑 가봅시다. 근데 미안해, 여러분들 못 풀만 했거든요. 제가 좀 다시 좀 약간의 오타 같은 건 좀 짚으면서 얘기할게요. 아유, 시간이 졸리지? 어제 몇 시에 잤어, 시간아? 아유, 왜 이렇게 또 늦게 잤어? 공부하다 늦게 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하다 늦게 잤어? 우리나라 축구했어? 손흥민이 골 넣었어? 토트넘이 이겼어? 아, 핸드폰을 받았구나. 이제. 돌이켜보니까 알찬 방학이었나?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자, 1교시 마지막 문제고요. 2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내신 수원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볼게요. 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 3승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오른쪽이 더 크대요. 자, 2분의 1에 3-n 제곱분의 1. 자, 이게 성립함을 관호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마찬가지 좀 전에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이 우리는 n에다가 2부터 대입을 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건 문제를 푸는 거고 일단 우리는 공부를 좀 하는 느낌으로 식정리하는. 자, 그럼 n에다 2를 좀 대입을 하면 얘는 여기가 2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좌변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까지 들어가는 거였겠네. 계산해보시면 8분의 9.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자, 그리고 3-4분의 1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4분의 11 2분의 1 하면 8분의 11 얘는 8분의 9 오른쪽이 더 크네요. 일단 이 넣었을 때는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다. 좌변이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에 들어갈 건 8분의 9였나봐. 두 번째, n이 k였을 때는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또 쓰기 좀 번거로우니까 n이 k였었다라고 하면 아니야,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내가 식 정리하면 되니까. 자, 시그마 미안, 문자가 겹치니까. 자, 아마 거기 그지 m이라고 나와있나? 자, n이 k라고 얘들아 문자가 겹쳐서 n이 m이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k는 1부터 m까지 자, k 3승분의 1 2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더 커 2분의 1 3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이 이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럼 보면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어요. 저 때도 성립하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집중.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 3승분의 1이야.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넣는 거였을 때 성립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결론인 거고요. 맞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이야. 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3승분의 1이 원래 기존 거에 있었거든. 근데 이거가 원하는 거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양변에 누구를 더하는 거야? 옳지. m 더하기 1의 3승분의 1을 더하는 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다시 위에 있는 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식이야. 거기다가 양변에 m 더하기 1의 3승분의 1을 더해주면 그게 결국 곧 얘인 거지.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건 뭘 알고 있냐면 나는 얘보단 오른쪽이 더 커요. 이건 확실해. 2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에 더하기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 왼쪽보단 오른쪽이 크다라는 건 내가 100%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결론이 뭐야? 민섭이보다 시연이가 더 큰 건 확실한데 시연이보다 더 커야 돼. 누가? 관호가.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인 거지. 이건 성립한다를 가정했고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양변에 똑같이 m 더하기 1의 3승분의 1을 한 거야. 그래서 얘보단 얘가 더 큰 게 확실해. 성립한다를 가정했으니까. 근데 얘보다 실제로 m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돼야만 하는 식. 이 식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해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이거 좀 전 문제랑 비슷한 패턴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증명해주면 돼. 그럼 증명해준다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기 들어봐. 빈칸을 조금 이따 채울게요. 그럼 여기 3, 여기 3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식 좀 보면 여기 2 m제곱분의 1 절로 넘길게요. 2 m 제곱분의 1. 자, 그리고 1로 넘겨봐 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 자,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있겠네요. 천천히 다시 봐봐. 곱하고 우변으로 넘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우변으로 넘긴 거야. 마이너스 붙을 거고, 얘는 그대로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만큼 똑같죠. 분수식 정리하려면 우리 통분해야지. 귀찮아도 합시다. 2 m 제곱에 m 플러스 1의 3승.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통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제가 안 틀렸죠. 괜찮죠? 자, 분해. 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1의 3승이 올라오겠지. 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m 제곱이 올라오겠지. 자, 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2 있었고 요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m 하나, m 두 개에 m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암산 좀 합시다. 동현아. m 3승이 마이너스 m 3승과 어차피 나가리 돼요. 3m 제곱이 있을 텐데 2m 제곱 빼기 n 제곱 나가리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정리하면 3m이 남아있었을 거고 더하기 1이 남아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이 2 이상의 자연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녀석은 100%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측면 끝.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측면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거기 나에 들어갈 자리가 얘겠죠. 네, 미안해 얘들아. 그 나에 들어갈 자리 왼쪽에 K는 1부터 M이 아니라 M 플러스 1이었어야 돼. 오타예요. 미안해. 맨 처음 출발이.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 나에 한편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한편 2분의 1에 3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플러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게 지금 얘에서 얘네들을 뺀 구조거든요. 얘에서 얘 넘기고 얘 넘어간 거야. 그걸 뺀 거지.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건데 거기에 그 두 번째 괄호에 2 마이너스 m제곱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아니야, 3이겠지? 2 마이너스 m제곱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3이겠지 얘들아? 모양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두 개 오타가 좀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는 결과적으로 정리한 식이어서 요게 다였겠죠.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A 8분의 9죠. 자, 그리고 나다에 들어갈 식을 각각 FM, GM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F라고 하는 게 나에 들어갈 식이었으니까 얘죠. 자, 거기에다가 1 넣고 역수치하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다 1 넣으면 8분의 1 역수치하면 8이겠죠. 자, 그 다음 G라고 하는 녀석이 얘인데 여기다가 A를 대입해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분의 9 대입해봐 이런 소리인 것 같네요. 그럼 8분의 9 대입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8분의 9, 3, 27 더하기 1 제가 계산이 안 틀렸으면 답은 27 더하기 8 35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점화식 그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되는 요 빈칸초론 문제는 어찌됐건 우리가 1학기 기말 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 모의고사에서는 최근엔 안 나오고 있고.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3단원 수열에 대한 내용도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우리 1학기 수1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선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남은 2월 한 달, 저는 이제 2주 남았죠? 예, 그거 이제 기출 모의고사. 근데 조금 난이도가 갑자기 좀 뛰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연습 많이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수원은 개념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좀만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